퇴직 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아니, 너무 조용합니다. 출근하던 시간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명함이 사라지자 나를 소개할 말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내 이름 앞에 붙던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나라는 존재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웠던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회사가 없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은 66세 전직 회사원의 체념 일기를 통해 퇴직 이후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의 붕괴가 어떤 심리적 재정적 파장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고립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조업체에서 35년을 근무했던 김성진 씨입니다. 부서장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부장님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점심에는 후배들이 예약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고 퇴근길엔 거래처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전화기는 늘 울렸고 명함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다음 날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아침 습관처럼 셔츠를 다려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목에 걸 명찰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허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제 편하게 살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자 그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회사 시절 사람이 재산이다라던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직책과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퇴직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한 후배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끌던 팀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지만 대화는 이미 현재 회사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이제 나는 과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외출을 줄였고 스마트폰도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연락이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친구와의 만남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직장 중심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 외에 소통할 상대가 거의 없고 그나마 부인이나 자녀와의 대화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대화의 주제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성진 씨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짧아졌고 TV만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집에 와서도 일 얘기하느라 피곤했는데 이젠 그 얘기를 할 일이 없으니 입을 열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에게조차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식사, 낮잠, TV 그리고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이런 무기력은 역할 상실 증후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수행하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그에 맞춰 형성된 정체성 또한 흔들립니다. 직장인은 일하는 나로서 존재했고 그 역할을 통해 인정받고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연결이 끊기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의 붕괴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재정적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을 잃은 사람은 소비로 위안을 삼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며 사회활동을 회피합니다. 김 씨는 처음엔 퇴직금을 일부러 골프 회원권을 샀다가 곧 후회했다고 합니다. 함께 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회원권은 1년 만에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 돈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은퇴 후 공백기를 2차 적응기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적응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균형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고립과 체념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스스로 재설계하면 퇴직 후 삶이 새로운 자아로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갱신해야 합니다. 퇴직 전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관계는 공감과 취향으로 이어져야 오래갑니다. 김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열린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누군가 부장님 아니라 성진 씨라고 불러주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돈을 버는 일보다 쓰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엔 소득보다 지출의 목적이 더 중요해집니다. 의미 있는 소비, 즉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출이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김 씨는 사진을 배우며 지역 경로당에서 인생사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찍는 게 이제 내 하루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 무너진 시간표는 마음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식적 루틴이라 부르며 우울감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퇴직자가 아닌 다른 역할의 나로 정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멘토로, 누군가는 봉사자로, 혹은 단순히 배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떠났지만 인생의 무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김성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함은 사라졌지만 내 이름은 남았어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가 붙여준 이름을 내려놓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세우는 일, 그게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명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자신을 불러주던 방식이 사라지는 일이며 세상이 나를 인식하던 좌표가 지워지는 순간이다. 66세 김성진 씨가 느낀 공허는 단지 일자리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를 잃은 혼란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회사 사람으로 살아왔고 명함 속 직함이 곧 자신의 이름이었다. 부장이라는 호칭이 곧 자존감이었고 거래처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모든 호출이 끊기자 그는 비로소 사회적 침묵이라는 낯선 고요와 마주하게 되었다. 퇴직은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충격보다 정체성의 붕괴로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다. 직장 안에서는 그 시선이 과도할 정도로 쏟아진다. 실적을 평가받고 보고서를 검토받고 상사와 후배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시선이 사라진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그 자유가 무게로 다가온다. 나를 규정하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의미가 들어온다. 김 씨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안일을 돕고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집에서도 그는 존재감이 옅어졌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빴고 자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고립감은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직장은 단순한 수입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거기서 인간은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받으며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그 관계망이 한순간에 끊어지면 개인은 마치 섬처럼 고립된다. 일본에서는 이를 사회적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심리적 연결과 사회적 인정이 함께 끊기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어졌던 이들은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혼란에 빠진다.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족, 이웃, 취미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더 다양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적응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성진 씨는 그런 차이를 퇴직 후에야 실감했다고 한다. 아내는 여전히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취미 모임에도 참여했지만 그는 연락할 사람 하나 없었다. 오히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결국 그는 우연히 구청 문화센터에서 사진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처음엔 심심풀이로 갔지만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그중 몇 명과는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한다.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진다는 걸요. 사진을 배우며 그는 인생의 프레임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사람을 평가하던 눈으로 세상을 봤지만
이제는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읽을 줄 알게 됐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했다. 나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배움은 자존감 회복의 핵심 과정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자신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또한 배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회복시킨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사회적 관계가 다시 만들어질 때 은퇴 후의 외로움은 조금씩 약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퇴직 이후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처럼 직책 기반이 아니라 공감 기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에서는 이해관계가 관계를 이끌었다면 은퇴 후에는 공통의 가치와 감정이 관계를 지속시킨다. 결국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김성진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사진 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얻었다. 그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일을 맡았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걸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값진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그는 하루의 리듬이 있다. 아침에 카메라를 챙기고 점심엔 동아리 모임을 가고 오후엔 봉사 일정에 참여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성진 씨 선생님, 사진 작가님이라고 부른다. 그 호칭들은 직위가 아니라 존재를 불러주는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퇴직 후 명함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종이조각이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명함에 나를 가두어 두었다는 점이다. 명함이 없어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숙제이며 동시에 자유다. 결국 은퇴는 사회가 부여한 나에서 내가 선택한 나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안에는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있다. 김성진 씨의 체념 일기는 그래서 완전한 체념의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존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통과 일회였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퇴직 후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회사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 모두 언젠가 명함이 사라지는 날을 맞이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책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다. 남이 불러주던 호칭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걸어 나가는 용기, 그것이 진짜 은퇴의 시작이다.